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1등급 수학 페이지 88쪽부터 진행을 할게요. 수열 첫 시간이죠. 수열 첫 시간이어가지고 수열 첫 시간이어서 뭐 기본적인 뭐 일반합 뭐 이런 것들은 다 알죠. 뭐 일반항, 부분합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볼게. 페이지 88쪽 문제 번호 9번 하나 해볼게. 자, 수열이 등차 수열이래. 이랬을 때 A1, A2, A3가 18이다. 근데 연속하는 세 개가 등차를 이루면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표기로 하죠? A-D, A, A 플러스 D 뭐 이렇게 표기를 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문제에서 A2-D, A2, A2 플러스 D라고 표기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겠죠. 그러면 세 개가 있는 A2가 18이기 때문에 A2가 얼마예요? 6이라는 값을 받을 수가 있어. 괜찮지? 두 번째 힌트도 똑같이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은 A3, A4, A5가 30이다. 세 개가 등차를 이루고 있으니까 3, A4가 30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A4가 10이다 라고 풀 건데 여기서 스킬 하나 들어가 볼게. 어차피 등차잖아. 그래요? 그 등차의 일반항의 형태가 뭐 PM 플러스 Q의 형태를 띠고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녀석은 함수처럼 읽을 수 있어요. 함수처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A2가 6이라는 게 2,6을 지나는 점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녀석은 4,10을 지나가는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울기 개념이 4 빼기 2분의 10 빼기 6이니까 2분의 4니까 2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2,6을 지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A에는 2 가로 열고 n-2 플러스 6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2n 플러스 2라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등차라고 할 땐 근데 이게 수열이 생각해보면 함수랑 완전히 똑같아. 어떤 일반항이라는 식이 주어지죠. 1 집어넣으면 A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A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A3 나오고 그래서 함수의 포메이션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잖아. 수열이라는 녀석이. 근데 오리지널 함수와 수열의 딱 하나의 차이점은 뭐예요? 정의역이 자연수라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수열은 1, 2, 3을 집어넣는 거니까. 근데 함수는 어떤 수를 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겠다. 그 얘기 해주고 싶어서. 그러면은 AK 빼기 1, AK 플러스 1은 세 개가 있는 AK라고 부를 거고 얘가 198이니까 세 개가 있는 EK 플러스 2가 198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정리하면 K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어렵지 않게 하나를 할 수 있겠어. 자, 11번 한번 해볼래요? 빠르게 해볼게요.
나왔어. 답을 안 적어놨네. 1번 나왔습니까? 네. 자, 11번에 1번 나왔는데, 자, 여기서 하나만 알려주고 넘어갈게. 루트 2, A, B, 루트 3 이렇게 연속하는 순 4개가 등차를 이룬다. 그러니까 3개가 등차를 이룬다면 등차 중앙으로 당연히 생각할 건데 4개가 등차를 이루잖아. 그럼 가운데 거 2개가 바깥에 거 2개의 합과 같다. 당연한 얘기잖아. 그쵸? 근데 이거를 머릿속에 공식처럼 외우고 푸는 거랑 안 외우고 푸는 거 좀 다릅니다. 4개가 등차를 이룬다. 가운데 2개의 합이 바깥에 2개의 합과 같다. 당연한 얘기죠. 초항 D, 2D, 3D니까. A, 2A 더하기 3D, 2A 더하기 3D니까. 늘 같은 얘기야. 근데 딱 외우라고. 괜찮지? 그러면은 A 더하기 B가 루트 3 더하기 루트 2야. 근데 한 칸, 두 칸, 세 칸. 3D가 이렇게 써져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B 빼기 A가 D니까 3분의 루트 3 빼기 루트 2. 요 두 개 연립해서 풀라는 문제 같았습니다. 알겠죠? 뭐 4개짜리니까. 네. 이런 것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 가볼게. 등차합. 자, 등차합 공식은 총 몇 가지가 있죠? 2가지가 있죠. 그거는 다 기억하고 있죠? 등차합이니까 등차합은 2분의 n 초항 더하기 라스트 항 2분의 n 2a 더하기 n-1 d 이 2가지식이 있어서 적절하게 쓰면 되겠다. 괜찮지? 근데 문제를 보니까 등차 s가 1, 2, a 몇 가지 더한 거야? 6가지 더한 거고 그 다음 항 7, 8 합보다 12만큼 큽니다 라고 했어요. 12만큼 커.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문제를 풀라고 나온 거지. 그래요. 왜 그러냐면 표기가 되게 잘 돼 있어. 표기가 이렇게 빼면 6D죠. 이렇게 빼도 6D겠죠. 이렇게 빼도 6D니까. 그냥 문제 표기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S 다시 빼기 S는 6D가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얼마래?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D가 얼마야 되는 거야? D라는 녀석을 마이너스로 구할 수 있겠다. 얘가 그냥 답이죠. 문제가 뭐야? D를 구하십시오 라는 문제여가지고 아마 구성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괜찮지? 근데 뭐 이런 거 몰라도 맞힐 수는 있어. 근데 조금만 생각하고 풀면 시간을 조금씩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열 풀 때에는 이 고민을 앞부분에 조금 해봐야 돼. 어떻게 풀어야지 조금 간소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유형 3번 가볼게. 15번에 별표 쳐요. 별표 치는 이유는 뭐겠어? 외우면 편해서. 직각삼각형이 있대요.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 변들이 등차를 이룬대. 무조건 3대 4대 5입니다. 가볼게.
이렇게 써 있잖아.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로 할 거야. 헷갈린다. 가운데 있는 녀석이 4D라는 걸 구했어. 오케이? 가운데 있는 녀석이 4D니까 가장 짧은 녀석은 3D가 될 거고 가장 긴 녀석은 5D가 될 거라고. 괜찮아요? 직각삼각형이 등차를 이루고 있으면은 변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 3대 4대 5를 따른다. 확인됐어요? 3D 대 4D 대 5D를 이룬다. 이걸 정확하게 외우면 돼. 그럼 문제에서 5D를 얼마라고 놨어? 5D를 20이라고 놨죠? 그럼 D가 얼마라는 거야? 그럼 4, 4, 16, 4, 3, 10이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다. 괜찮지? 알면 바로 쓸 수 있고 몰라도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2분 땡기려고 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 알겠지? 네, 뭐 됐고요. 넘어가서 19번 해볼게. 19번 가보니까는 이번엔 등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A10을 10이라고 할 때 A1, A5, A7, A9 이거 약분되겠죠? A2, A4, A6 하나, 둘, 셋, 넷 A4 아래 4, 6, 8 18 하나, 둘, 셋 A의 3승 아래 1, 3, 5, 9 괜찮습니까? 그래서 열 번째 항이죠. 10이라고. 무시당했어 지금. 지금 1등급 수학한테 무시당했어. 너희들 이런 거 모르지? 이러면서 자존심을 세우란 말이야. 넘겨서 21번 가볼게. 가보니까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이 2의 n 플러스 1 플러스 k 만족하고 1항부터 등비를 이루도록 하는 k값을 구하겠습니다. 이거 입에서 계속 읍조리라고 했죠. 자, SN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부분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부분합이 식으로 나오면 뭘 구할 수 있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SN에서 SN-1을 하면. 근데 이 녀석은 언제나 무조건 2부터야. S1을 무조건 A1이라고 하겠다. 오케이? 짝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졸려? 못 들었어. 자, AN은 2의 n 플러스 1 플러스 k 마이너스 2의 n 빼기 k 지워지고 2의 n 빼기 2의 n이니까 2의 n으로 묶인다.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S1은 2에 플러스 K야. 내가 구한 거에서 A1이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야? 같다라고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K가 얼마? 마이라고 구할 수 있겠다. 문제에서 첫 번째부터 따라갑니다 라고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요게 유형 6번에 똑같이 나오죠. 유형 6번도 보면 첫째 항부터 유형 6번의 24번을 보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을 식으로 줬죠. 그래요. 그랬을 때 A1 더하기 A3 더하기 A5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일반항을 구해놓고 각각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겠다. 그렇지. 뭐 다른 풀이법도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로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부분합을 식으로 주면 일반항을 구해서 푸는 게 가장 깔끔하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외우듯이 풀면 될 것 같아. 27번 가볼게. 다음 5x5 표가 있습니다. 가로는 등차, 세로는 등비를 따르고 있습니다. 색칠하는 부분에 합을 구하십시오. 약식으로 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이렇게 요 라인의 값을 구하자 라는 얘기잖아.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방향으로는 등차고 이 방향으로는 등비라고 했어. 그럼 두 칸 넘어갔는데 4에서 12가 됐죠. 그래요? 그러면 얼마로 가야 되는 거야? 4, 4로 가야 되겠죠. 여기가 8이고 10이고 16이고 그럼 여기가 20이 되겠네. 그러면 두 개를 곱했는데 5에서 10이 됐다는 얘기는 곱하기 2를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0, 20, 40, 80의 틀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괜찮아요? 그래요. 자, 지금 넘어갈 때 4를 구했으니까 이제 빈칸 찾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표가 그려져 있으니까 저 규칙에 맞게 톡톡톡 답만 쓰면 되겠지. 규칙 찾는 건 어렵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오케이. 자, 넘어가서 원리학계 딱 얘기할게요. 기수별 기말고는 다 알죠? 다 알아요? 자신이 없어. 알아? 네. 알아도 혹시 높아심에서 원리학계 R% 10년으로 해볼게. 내가 1년째 되는 1월 1일 날 적금을 넣게 A라는 돈을. 그러면 1월 1일 날 A라는 돈을 넣었어. 그럼 이 녀석이 이렇게 1년을 버텼겠죠. 그럼 얼마가 은행에 있어? 원금 더하기 요렇게 있겠죠. 이자같이. 그래서 얘를 A에 1.0R이 있겠죠. 근데 그걸 내가 안 찾을 거니까 그게 그대로 또 1년을 더 버텼죠. 그러면은 이거에 해당되는 1.0R이 더 붙었겠죠. 그러니까 얘가 10년 후에 뱉어냈으니까 A의 1.0R에 10승만큼 쌓여 있겠지.
2년째 되는 1월 1일 날 난 또 A라는 금액을 넣을 거야. 그 이 녀석은 몇 년을 버틴 거야? 9년을 꽉 버틴 거죠. 그래서 이자를 9번 받죠. 괜찮아? 그럼 띡띡띡. 내가 10년째 되는 1월 1일 날 또 A라는 돈을 넣겠죠. 그럼 얘가 딱 1년을 버티고 뱉어내겠죠. 그럼 얘가 요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거를 더하는 게 원금과 이자의 합한 값, 원리합계겠죠. 그래서 원리합계는 등비합이야. 등비합이니까 요소가 총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해. 초항 개념, 공비 개념, 몇 년 개념. 이렇게 3가지 성분이 필요합니다. 몇 년 넣었어? 눈에 보이는 공비가 1.0R이죠. 초항 개념이 얼마예요? A의 1.0R이겠죠. 그래요? 이걸로 등비합을 꾸리면 돼. 그래서 문제에서 요거는 주어줍니다. 요걸 대략적으로 1.7로 계산해라. 혹은 뭐 1.45로 계산해라. 오케이? 자, 이게 기수불이야. 그러면 기말불도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돈을 넣은 게 아니라 12월 31일 날 돈을 넣었대. 빠르게 똑같이. 내가 1년째 되는 1월 1일 날 돈을 안 넣고 12월 31일 문 닫기 1초 전에 돈을 넣었어. A를. 그 은행에서는 얘가 1초밖에 안 있었죠. 1초 있었다고 이자를 줘, 안 줘? 안 줘. 그치? 그래서 얘가 그냥 여기에 A가 그냥 와. 그럼 1년째는 A는 이렇게 있어서 이자를 받는 거지. 그래요? 그럼 이렇게 나와서 A의 1.0R에 9번만 받겠죠. 그럼 2년째 12월 30일 날 낸 돈은 8번만 받겠죠. 10년째 되는 1월 1일 날 너 안 넣어? 안 넣어. 우리는 10년째 되는 12월 31일 문 닫기 1초 전에 딱 내. 그리고 1초 만에 찾는 거야. 그럼 이자를 줘, 안 줘? 이렇게 들어있겠죠. 맞습니까? 어차피 이것도 등비합이죠. 그래요? 왜 이래 얘. 어차피 이것도 등비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합하면 눈! 잘 봐봐 범수야. 이렇게 더하는 거야. 그치? 쉬운 거 물어볼게. 공비가 얼마예요? 초항이 얼마예요? n이 얼마야? 여기서 잘해야 된대. 아니 숫자들이 보이잖아. 예. 얼... 잘못 얘기했다가 큰일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고민하는 거 자체가 큰일 나는 거야. 얼마야? 아니 숫자가 보이잖아. 보이는 거 얘기했다가 틀리면 고민하는 것도 잘못되어 있는 거야. 도현아 도와줘. 얼마야? 9. 아이씨. 얘 몇 년 넣었어? 얘 몇 년 넣었어? 근데 왜 9래? 얘 10년 넣었잖아. 10번 넣었잖아. 야, 네가 속으면 어떡해. 얘 속으라고 하고 있는데. 자, 기수불과 기말불의 차이는 초항 개념이 결정합니다. 초항이 결정하는 거야. 기수불과 기말불은. 몇 년이 결정하는, 얘도 10번, 얘도 10번이니까 얘도 연이야. 알겠죠? 기수불, 문제에서 연 말에 넣었다,
연초에 넣었다, 뭐 월 말에 넣었다.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단어는 찾아야 돼. 근데 정말 웃긴 게 문제 비율상 이쪽으로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수불 개념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 근데 하필 시험에서 기말불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아, 못 읽었어요. 실수했어요. 이게 왜 기말불이에요? 몰랐어요. 틀려놓고 얘기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 차이 잘 기억해요. 알겠죠? 이거 9 아니야. 10이야. 10번 넣었어. 한 번 빼먹은 거 아니야. 알겠죠? 자, 이게 기본적인 원리합계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게 빚값기야. 근데 빚값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때그때 갚았다라고 생각하지 마. 범수가 성인이 돼서 집을 살라고 A라는 은행에 1억을 빌렸어. 부자다. 1억밖에 안 빌려도 집을 살 수 있다니. 와, 나 4억 빌렸었는데. 어쨌든 1억을 빌렸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갚겠대. 그래서 내가 1년 차 때 A를 갚았어. 그럼 이율이 바뀌겠죠. 내가 1억을 빌렸는데 A를 갚았으니까 내가 빚은 1억 빼기 A만큼이잖아. 그거에 해당되는 또 빚을 갚겠지. 그래서 빚 갚기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처럼 A라는 은행에다가 돈을 빌렸다고 A에다 갚았다고 생각하면 힘들어. 그래서 A에다가 내가 돈을 빌렸어. 그럼 A라는 은행은 내가 대출을 해줬으니까 이자를 계속 붙여나가겠지. 안 갚을 거야 나는. 계속 이자가 쌓여. 나는 똑같은 금리에 B에다가 적금을 넣을 거야. 내가 B라는 은행에다가 A 넣고 A 넣고 A 넣고 A 넣었어. 그래서 10년째 되는 날 A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가 있잖아. 내가 B라는 은행에서 받을 적금의 총 금액이 있잖아. 이 두 개가 같으면 빚을 갚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빚 갚기 개념으로 갈 거예요. 알겠죠? A라는 은행에다 빌렸다고 A에다가 갚는다고 생각하면은 힘드니까 이율이 똑같은 두 개의 은행에다가 A라는 은행에서는 빚을 빚졌어. 그럼 이자가 계속 쌓여가겠지. 내가 B라는 은행에다가 적금을 계속 넣었어. 그럼 내가 이것도 돈이 쌓여가겠지. 이걸 10년 만에 똑같아졌다? 갚았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이게 빚 갚기의 메커니즘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오는 게 연금이야. 근데 연금 개념을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 퇴직금이라는 건 회사가 너 퇴직했으니까 퇴직금을 줘.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줄래? 아니, 한 번에 받아갈래? 아니면 쪼개 받아갈래? 이걸 물어볼 거야. 근데 어차피 회사는 네가 퇴직을 하는 순간 더 이상 너한테 돈을 주진 않아. 그럼 이거를 은행에 넣어버려. 그래서 쪼개 받는다는 개념은 은행에 집어넣어서 이거를 이자까지 같이 받아간다는 개념이야. 한 번에 목돈을 받아갈래? 쪼개 받아갈래?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연금을 문제에서 계속 받아간다, 찾아간다 이런 표현을 써. 그럼 그거를 똑같이 은행에 집어넣는다라고 거꾸로 읽으면 빚 갚기랑 똑같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이걸 한 번에 받았다. 이거를 내가 이 돈을 한 번에 은행에 넣었다. 달달이 쪼개 받았다. 이거를 달달이 쪼개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빚 갚기랑 완전히 메커니즘이 똑같아져요. 오케이? 이 원리합계는 유형이 3개야. 단순하게 기수불 기말불 물어보는 기본 폼, 그리고 빚 갚기, 그리고 퇴직금. 이렇게 3가지 폼이 나오는데 빚 갚기만 잘 기억해. A라는 은행에서 빚을 졌고 B라는 은행에다 돈을 넣을 거야. 이게 똑같아지면 갚은 거다. 오케이? 그럼 그리고 퇴직금을 받았다라고 읽지 말고 은행에 넣었다라고 읽어. 그러면은 빚 갚기랑 메커니즘이 똑같아집니다. 알겠어요? 기수불 기말불만 잘 결정하면 돼. 어차피 이쪽은 실수해서 틀리는 것밖에 없어. 그거만 잘 기억해요. 아시겠어요? 32번 가볼게. A는 매월 초 1만 원씩 1%의 이자로
매월 초 1만 원씩 복리로 5년 동안 적금을 하고 그럼 총 5년이니까 60달이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이게 A가 받는 총 원리야. B는 매년 초 12만 원씩 12 이율로 1년마다 복리로 5번. 나도 12% 은행 가고 싶다. 나도 12% 은행 가고 싶다. 매년 초 얼마 넣었대? 12 넣었대. 그럼 얘가 5년을 싹 다 버티고 나간 거니까 12에 1.12에 5 띠디딩 12에 1.12 요걸 다 더한 게 B의 원리죠.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SA 빼기 SB의 차를 구하겠습니다. 어쨌든 SA도 등비합이니까 초항, 공비 몇 년의 개념이 필요하겠죠. 초항 개념이 얼마야? 1.01. 공비 개념이 얼마야? 1.01. 얘 몇 달러 써? 60달러 써.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달로 계산되는 폼이니까. 그래서 R-1분의 A의 R의 60-1 0.01 하나 둘 하나 둘 문제에서 1.01에 60을 얼마로 계산하래? 어디 써 있어? 그래서 1.81 그래서 1.81 빼기 1이니까 0.81 괜찮습니까? 자, 얘도 SB도 등비합이니까 초항, 공비 몇 년 개념이죠? 공비 1.12, 얘 5년 넣었고요. 초항 개념이 12에 1.12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2 마이너스 1분의 12에 1.12, 1.12의 5승 마이너스 1. 얘는 얼마로 계산하래? 1.76으로 계산하래. 0.12, 12, 1.12, 0.76 하나 둘 하나 둘 112 0.76 계산해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값은 101 0.81 마이너스 112 0.76의 값을 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너희들은 꼭 해줘. 알겠지? 이 계산을. 윤아 얼마야? 너 계산기 켰지? 안 켰어? 센스 없는 녀석. 자, 별거 아니지만 이게 나오니까 왜 시간이 왜 이렇게 없냐? 발찌식으로 좀 시켜볼게요. 시간이 왜 너무 잡아먹었나? 아니야, 50분 남았지? 총 몇 개 유형이냐? 총 8개 유형이거든요. 유형별 하나씩만 쫙 빨리 풀어보자. 8개만. 33, 36, 40, 50, 45, 48, 51, 53,
56번까지. 8개 주는데 시간을 많이 못 줘요. 15분 정도 드릴게. 자, 그래서 안 되는 거 있어요? 저 기본 문제에서? 너 그 원리 합계 안 되지 너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지운 거. 너 원리 합계 돼 안 돼? 그래요. 돼? 50만 원을 해야 돼가지고. 네. 이거 50만 원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50만 원을 기말 부르는 거야. 네. 기수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차이 잘 느껴야 돼. 네. 그러면 1000만 원이랑 뭔 상관이에요? 그 문제를 보면 아유, 내가 은행에다가 1000만 원을 1월 첫째 달 1월 1일에 1000만 원을 넣었어. 그래? 그리고 내가 그 얘는 한 번만 넣고 끝낸 거야. 그 얘는 쭉 그냥 1000만 원에 몇 퍼센트냐? 1.05 12승 맞습니까? 0.5 0.5%구나. 네. 근데 내가 이때부터 50씩 빼먹었대. 50씩 빼먹었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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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50을 빼먹었어.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000만 원이 온전히 못 간 거잖아. 중간에 이거 차액을 계산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은 A라는 은행한테 그냥 넣고 끝낸 거야. 12달 후에 찾을 거야. 근데 똑같은 이율에 B라는 은행에다가 내가 50만 원씩 받아 쓴 거야. 이자를 내면서. 오케이? 맨 마지막에 빼주면 되니까. 괜찮습니까? 그게 기말불이죠. 초항, 공비 12번 넣고 50 했었어. 얘 이율은 1.005.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1.005 마이너스 1분의 50에 1.005에 12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겠죠. 0.005죠.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요거 얼마로 계산하래? 1.0617로 계산하래. 그럼 0.0617로 계산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5, 5. 6, 1, 7. 여기서 빼면 되겠죠. 요거 계산해서. 그러니까는 뭐
뭐냐? 1.0617 마이너스 617인가? 얼마냐? 뭐 비슷하게 나와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서 수능 문제가 두 개가 보여. 수능 문제만 얼른 풀고 마무리합시다. 자, 문제 번호 61번 한번 해볼게. 문제 번호 61번을 살짝 해보겠습니다. 자, 공차가 양수래. 공차가 양수인 등차. 등차 수열이 다음 조건을 따라갑니다. 첫 번째 조건이 A6 더하기 A8이 0이다. 근데 A6 더하기 2D는 0이다. 이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A6은 마이너스 D가 되겠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조건을 볼게요. 절대값 A6은 절대값 A7 플러스 3인데 형태를 보면 A7은 A6 더하기 D잖아. 0이겠죠. 그럼 당연히 A8이 D. 첫 번째 조건도 위배되지 않고 두 번째 조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D가 절대값 0 더하기 3이라는 힌트를 주는 거지. 그래서 D가 얼마다? 3이다라는 얘기를 주는 거야. 즉 A6이 3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요. 최종 질문 A2를 구하십시오. 뭐 더 이상 뭐 다른 식을 쓰기 싫으니까 그냥 몇 번 내려간 거냐? 마6, 마9, 마12, 마15. 마15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죠? 나올 거야. 좋아. 얘들아, 정말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해줄까? 3년도 정시 발표 다 났잖아. 등급대가 계속 떨어진대. 그래서 올해 등급 컷을 감히 예상하는데 1등급 컷을 80점대로 나올 수도 있대요. 그 얘기는 4점짜리 5개를 틀려도 1등급 컷에 걸릴 수 있다. 그 얘기는 포차 다 띄고 풀어도 1등급이라는 소리야. 30문제 중에서 5개를 버리고 풀어도 1등급이야. 할 수 있겠어? 30문제 중에서 어려운 게 3문제가 정설이거든? 근데 그것보다 더 틀려도 돼. 그래도 1컷이야. 4% 안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컷 받는 건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어. 어차피 표점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학에서 막 2%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가졌다. 그러면은 국어나 영어에서 삐끗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 있는 거지. 이과생에 한해서는. 그래요. 내가 평소보다 국어 공부할 때 좀 힘들다. 그럼 수학 한 문제를 더 맞히면 돼. 그럼 국어 2문제 틀리는 거를 버틸 수 있대. 물론 이거는 이제 극상위권 얘기야. 50점이 55점 맞는다고 버틸 수 있는 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수학 50점이 54점 맞는다고 국어 2개 틀리는 거 못 버텨. 근데 88점 맞는 애가 92점 맞잖아? 그럼 국어 2개 더 틀려도 버틸 수 있대. 왜? 88점에서 92점으로 올라가면은 퍼센테이지가 2%대에서 1%대로 바뀌어버리니까.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잘 모르겠지? 정시하지 마. 이런 거 모르면 정시하면 안 돼.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면 돼. 알겠지? 네, 63번 하나 풀고 마무리할게요. 63번도 수능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건
홀수 개수가 홀수야. 개수가 홀수야. 지금 만약에 지금 이 문제는 짝수잖아. 그래서 맨 마지막 거를 하나 빼고 이게 홀수계죠. 그래요? 이게 만약 홀수계면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같겠죠.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같겠고. 그래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에 더블과 같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얘는 17이니까 센터가 9잖아. 8, 8 가운데 9. 그게 17개니까. 그래서 가운데는 우리가 A9라고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A1 더하기 A7, 뭐 A2 더하기 A16, A8 더하기 A10은 A9가 2개 있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얘가 총 8, 2, 16, 17. 17A9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 더한 건 2A9가 6세트 있어. 그리고 A9 하나 자기 자신 있을 거 아니야. 8세트. 네. 그래서 17A9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어. 그래요. 근데 A9가 1번 힌트 첫 번째에서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A9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첫 번째 힌트를 이용해서. 괜찮아요? 그래요. 첫 번째 힌트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기에 A5 더하기 A13이 3A9라고 써 있는데 2A 더하기 16D가 얼마에 써 있냐? 3A 더하기 얼마? 고마워. 이렇게 넘기면 1번식이 A가 0이라는 거 알려준 거니까. 그래서 A18이 얼마인지를 알려주고 시작한 거다라고 봐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반항 2개 알고 시작했다라고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부분합 안 쓰고 풀어도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쓰여. 요 개념이. 홀수계일 때 양 옆에 날개를 봤을 때 가운데 거로만 표기할 수 있게 하는 거. 요것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물론 그렇게 풀어도 다 나오는데 이런 풀이도 있으니까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를 추천을 해.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이게 익숙해지잖아. 그러면 1분 정도는 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1분 정도는. 그래서 내신 때는 요걸로 문제 푸는 유형도 익힐 거야. 알겠죠? 어쨌든 그때는 1분 단축시키는 싸움을 하는 거니까. 수능 같은 거는 1분 단축하는 싸움은 아니니까. 물론 단축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당장 급한 건 이걸 맞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갖고 있으면 좋으니까. 네. 저런 스킬들은 지금은 알고만 있어. 알겠지? 내신 때 연습하면 되니까. 네. 네, 좋습니다. 시간 때문에 더는 못하고 숙제는 98쪽까지라고 할게요.
숙제는 98쪽까지 풀어서 오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토요일 수업 때 저희 몇 시에 했죠?